오늘 어디 가시는 길인데요? 오늘 우리 구미공단의 근로자들 만나러 갑니다. 아. 구미공단의 사업체들 그 노조 활동하는 근로자들 인터뷰. 안 더우세요? 엄청 덥습니다. 한겨울에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래서 아주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여기 어디냐면 구미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미공단에 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를 왜 왔냐면 구미공단에 있는 젊은 노조위원장님들을 만나러 왔어요. 저희가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그 MG 노조나 아니면 전통적인 민노총, 한노총 분들만 많이 보는데, 여기 구미에 있는 구미공단의 젊은 노조위원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구미라는 지역적인 특성하고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오늘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우리 키 크신 분부터. 안녕하세요. SK실트론 노조위원장 최무활입니다. 저는 2022년 네. 12월 21일 날 SK실트론 제15대 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직 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이 자리에 또 나왔고, 되게 어색하면서도 새롭네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 4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레이 BSF 코리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레이 BSF는 배터리 관련 기업이고, 그다음에 SK 실트론은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두 영역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어려운 기업을 취재를 하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부문의 기업이세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오늘 본격적인 음주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 짠을 한번 하고. 어머. 진짜 마셔도 돼요? 그럼요. 자, 짠부터 하고.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음주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구미의 체감 온도가 한 40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한증막을 걸어 다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일부러 오면서 편의점에서 이거를 맥주를 사와서 음주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잔 하셨으니까 구미공단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성남 위원장님부터. 저는 지금 4공단에 저희 회사가 위치하고 있어서 4공단 이외에는 뭐 힘든 단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문 닫는 회사들도 많고 저희 지금 같이 한국노총에 계신 단사들도 뭐 사업이 조금 힘들어서 문 닫고 있는 사업장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최 위원장님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장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개인적인 입장에 봐서는 실트론 잘 나가고 있지만 구미 산단 전체로 봐서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제 구미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떠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저건 어떠세요? 살기는 괜찮으세요? 여기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 정말 힘듭니다. 구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구미에 혹시 4대 명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왔어? 이런 말을 제가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미의 4대 명소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한 가지 내세울 게 있는 게 금호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갈 곳은 있는데 갈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없어서 구미 아닌 타지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저 또한 주말에도 가족들과 가깝게는 안동이나 아니면 뭐 대구나. 대구 가서. 네. 그래서 구미에서 돈 벌어서 대구 가서 쓴다는 게 그런 말씀이시구나. 네네네. 근데 노조위원장에 출마하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그 교대 근무에 이제 저희 같은 반, 저희 팀에 있는 인원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나왔죠. 그 약속한 게 뭔데? 내가 너희들 웃는 회사 만들어주겠다. 그전에는 별로 안 웃었어요, 회사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그러니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초창기 멤버고 선배여서
이제 애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회사의 복지나 뭐나 봤을 때는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가서 한번 회사를 한번 붙어볼게. 근데 우리 위원장님도 이 같은 질문을 하면 저렇게 멋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네. 싹 다 갈아엎으려고 나왔어요. 이 썩어 빠진 노동계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그죠? 저희는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바꾸기 위해서 뭘 있잖아요. 받고 싶으세요?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썩어 빠진 게 뭔데? 기존 제도권 내에서 사람들이 억눌려 있잖아요. 그죠? 저희 SK 실토론 노동조합은 조합 게시판에 게시글 하나 적는 게 힘든 그런 조직 문화였어요. 이게 경직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폐쇄적이었고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민주적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제도권 내에서는 이단하죠. 그죠?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인기 많으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죠. 지난 10수년 동안 그 틀에 갇혀져 있던 이게 SK 실토론 지금 젊은 노조위원장이에요? 상대적으로? 되게 젊죠. 우리 네네네. 이선남 위원장님도? 제가 그래도 구미 지역에서는 제일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근로자 구해달라 그랬더니 43세, 45세. 노조위원장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젊은 되게 분들이고. 대부분이 한 50대 초중반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 두 분 다 노조위원장이시니까 회사 안에 노사 협력 문화는 꽤 진전이 돼 있나요? 어때요? 막 죽자고 싸워요? 어때요? 저희 사업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회사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어야 회사가 있다. 이렇게 싸울 때는 싸웁니다. 주로 어떨 때 싸우세요? 특히 지금처럼 제가 여기 이게 투쟁,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해라. 저희 단사도 이제 3월 1일부터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임단협 기간에는 치열하게 회사와 투쟁도 하고 그게 극단적인 투쟁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이 임단협이 교착 상태라고 말씀하신 건 왜 교착 상태가 되죠? 서로 저 경영자하고 노조하고 판단이 어디가 주로 달라요? 회사는 제가 SK 실토를 입사한 지 이제 한 22년이 됐죠. 매번 어렵다고 그럽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려울 땐 어려워서 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해요. 도대체 그럼 회사는 언제 괜찮은 건지 저는 경영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매번 똑같은 대답이죠. 뭐라고? 매번 어렵다 그래요? 거의 AI급으로 대답을 하시죠. 매번 똑같이 올해는 어렵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했다면서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래도 어려워요? 그럼 경영자가 뭐라 그래요? 임금 인상 올해 한 해만 하고 마실 겁니까, 위원장님? 어. 임금은 올해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올해 인상하면 내년, 내후년 회사가 종속하는 한 그 임금률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좀 정책적인 이슈를 좀 물어볼게요. 일단 지금 두 사업체가 모두 임금 체계는 호봉제를 이용하고 계신 거죠? 네, 호봉제, 네. 그죠? 네. 그 호봉제는 기업에서 일을 오래 하면 따박따박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데 두 분이 지금 40대 초반이시니까 지금 40대 초반이면 제일 생산성이 높은 정말 저 근로자 인생의 꽃이란 말이에요, 꽃. 근데 한 10년 더 일하신 선배들하고 보면 일은 아마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월급은 선배들이 훨씬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반대로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두 분이 훨씬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그런 그 임금 체계가 공정하다고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최 위원장님? 제 입장에 봐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회사가 그만큼 성장하는데 안얄말로 신입사원이 기여한 부분보다는 연배가 있고 그리고 일의 스킬이 쌓인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가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죠. 똑같은 생산성인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받아가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람의 바로 밑에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비례하는 게 연봉 서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연공서열제를 그 방어하시는 입장의 노조위원장께서는 너도 참고 계속 일하면 좋은 날이 온다. 그런 거죠,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기여도에 따라서는 이게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노조위원장님이세요, 지금. 굉장히 현재의 체계를 굉장히 수호하는 입장이십니다. 자, 이해는 되고. 자, 한 꼭지 했으니까 일단 한잔 하시고요. 아, 이게 맛있네요, 켈리. 자, 조금 더 그 예민한 주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52시간제를 굉장히 급하게 추진을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도레이하고 SK 실트로는 이제 잘 나가는 회사라서 제가 또 이거대로 궁금한 거예요. 일단 52시간제를 그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도레이에서도 전반적으로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소득도 좀 줄었을 텐데 저 잔업을 좀 덜하고 그래서. 뭐 개개인마다 좀 차가 있는데 지금 청년들 말 그대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일단 대환영이고 아, 그래요? 근무 시간이 줄면 줄수록 대환영이고 젊은 친구들은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 본인만 이제 생활을 하면 돼서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네네. 뭐 과외비 이런 부담이 덜하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많이 힘든 소리를 하시죠. 이 얘기 조금 더 하면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윤석열 정부 시작하면서 52시간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자. 그래서 일이 많을 때는 좀 더 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그것도 깎아서 좀 덜 해서 최대 69시간까지도 될 수 있게끔 이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최 위원장님은 그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근로시간 유연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결코 반기지 않은. 왜요?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근로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를 아니 그때 노동부 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이거 모아서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하고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지금도 있는 주 52시간도 활용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만약에 유연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악용될 사례가. 그러니까 반도체 특성상 계속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도 52시간도 사실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게 되게 타이트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40시간 하고 뭐 이러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거 별로 좋지도 않다. 그렇죠. 이성남 위원장님은요? 회사에 좀 인터뷰를 좀 해보면 69시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가정이 있고 내가 소득이 조금 더 내가 일을 해서 올려야겠다라는 분들은 조금 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말 그대로 69시간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건 뭐 각 사업장마다 또 틀릴 거고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또 하는 일에 따라서 또 틀릴 거고 그래서 뭐 기준은 확실하게 잡아놓되 조금 유연하게 뒷받침될 것들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행하거나 검토를 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받침될 거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사용자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저희 같은 단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 간의 대화가 일단 되는 단사들은 뭐 그런 것들이 뭐 정해져서 일단은 악용되는 거는 조금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 더 시킬 땐 더 시키고 안 시켜야 될 때도 또 시키고 네네. 이런 거를 막으려면 대화 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잘 그렇죠. 확립이 근데 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일단 사업주가 왕이다라고 해서 뭐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때 일단 사용자에 대한 사장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면 이거를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 근로시간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일각에서 나오는 주 4일제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주 4일 근무를 하면 지금 주 5일 근무에 비해서
소득도 20% 줄고 근로시간도 20% 준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우리 이성남 위원장님은 현재 상태에서 찬성 반대? 저는 소득이 준다라고 그러면 반대. 근데 그 사업장의 젊은이들은 그래도 좋아할 것 같아요. 뭐 결혼 안 한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생활한다라고 하면 뭐 찬성하는 친구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집하고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르군요. 네네네. 자, 그 주 4일제에 대해서 우리 최 위원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뭐 젊은 층이 볼 때는 주 4일제 아니면 주 3일제도 아마 반영을 할 그래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보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한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우리 이성남 위원장님은 그 회사 내부의 일을 굉장히 그 열심히 챙기시는 노조위원장님이신 것 같고 우리 최 위원장님은 뭔가 한노총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되게 많이 숙지하신 느낌. 특히 저 앞에 계신 감시자도 계시고. 지금 느낌이 그 한노총 중앙부에서 제공한 내용을 내가 지금 계속 듣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감시자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전국 금속 노동자 연맹의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몰랐던 정체성인데요. 금속노조 부위원장이랍니다. 어쩐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노총 그 중앙 차원의 주장도 들은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주 4일째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20% 소득도 줄고 근로시간도 준다라고 의견을 여쭤봤더니 우리 그 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는 어렵고 근로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좀 덜 깎아야지 그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생산성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그렇게 제도를 급하게 바꾸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미리 좀 잘 챙겨보고 가자.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한노총이 제공한 내용 같은. 그러면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 얘기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저희는 비정규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정규직 전환형 비정규직을 뽑고 있고 6개월 동안 3개월 단위로 중간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회사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회사를 떠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해도 중간에 평가 결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러면 그 회사의 노동 이용의 유연성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가? 뭐 사내하청 이런 제도를 갖고 있나요? 저희 사업장 내에 이제 업무 난이도가 다소 좀 덜한 그런 사업장을 이렇게 예조 사업장을 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사업장 안에? 사업장 내에 저희가 표현한 게 비피사 협력사죠. 네, 협력사라고 표현을 하시죠. 협력사인데 이제 사회 바깥에서 볼 때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다른 처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처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복지나 임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훨씬 이렇게 낮아요. 그 처우가. 임금 처우 자체가 정규직의 뭐 100%는 아닌 걸로 파악이 돼서 정확하게 임금이 얼마다라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밖에서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뭔가 그렇게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아예 그냥 단체 협상을 할 때 그 SK 실트론 정규직 그 근로자들은 좀 깎고 협력사 그러니까 사내하청이죠. 그 직원들 건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묶어서 협상을 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노조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우리 조합원들도 다 보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단위 사업장 내에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자주적인 단체고 저는 SK 실트론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지 뭐 그분들의 딱한 처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협상을 할 때 같이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별로 찬성해주지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저희 단사에서 그런 뭐 이해나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형 노조 구조 안에서는 그 정도의 연대 의식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아직은. 그거는 연대 의식으로 바라볼 관점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최고의 목표점은 연대와 이런 쪽수의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사업장 내에서 그렇게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사업주도 안 좋아할 뿐더러 전체 조합원들이 아직은 이해나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삼아서 이 노동정책 만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요구 내지는 뭐 평가 뭐 좀 불만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 하나하나 물론 다 귀담아 듣고 반영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목소리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노동자들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빨리 많이 만들어져서 좋은 노동 활동도 하고 근무 여건도 좋아지는 그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 위원장님은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됩니까? 그럼요. 마음껏 하셔요. 대한민국은 헌법 제33조에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활동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상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런 노동상권이 지금 보장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면 대화보다는 억압과 탄압이 전제되는 것 같아요. 행정적인 이런 절차나 법률적인 제도도 좋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사용자 위주의 이런 정책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자다운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저는 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노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노동자 동지들이 자식들한테 마음 편하게 음식 제공할 수 있고 학원 다니는데 몇백 원, 몇천 원, 몇십 원 더 싼 그런 학원들 왜 찾아다녀야 됩니까? 사장님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힘들 땐 같이 힘들더라도 잘 나갈 땐 같이 그 파이 나누면서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노동 환경이 저는 앞으로 좀 만들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했지만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얘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짠 한번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미공단에 두 젊은 노조위원장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 찜통더위에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2천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 화이팅 한번 같이 외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